창업에서 낭만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오직 문제 해결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요, 지는 게임은 안 한다는 원칙 하나로 정말 압도적인 회사를 만들어낸 한 젊은 창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59억 원. 설립한 지 고작 5년 된 두들린이라는 스타트업이 받아낸 누적 투자금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죠. 이게 바로 두들린 이태규 대표의 핵심 철학입니다.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는데 낭만에 관심이 없다니? 이 단호한 문장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기는 게임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태규 대표의 시작은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창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무슨 대단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창업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해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태규 대표와 그 주변 친구들이 실제로 부딪혔던 문제였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고용을 잇는 다리가 아예 무너져 내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뭔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표가 그 망가진 시스템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성공 공식이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오른쪽처럼 혼란과 불안, 그리고 엄청난 불일치만 남아있는 거죠. 좋은 대학이라는 티켓이 더는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다들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당장 구직자들이 겪는 고통, 그러니까 면접 불안이라는 증상에 집중한 거죠.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AI 면접 연습 앱. 하지만 이건 문제의 겉만 알리는 격이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아, 진짜 구직자를 도우려면 구직자가 아니라 그들을 뽑는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자기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우려다가 B2C 앱의 명확한 한계를 느끼고 그러다 미국에서 만난 한 멘토의 조언을 통해 관점을 180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기업을 위한 솔루션인 그리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리팅의 핵심이라는 ATS, 이게 대체 뭘까요? 지원자 추적 시스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채용 담당자들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 수천 명의 지원서를 받고 면접 일정 잡고 평가하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깔끔하게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자, 그리팅이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을 얻기 시작하니까 어김없이 다음 관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쟁자들이었죠. 17개. 그리팅이 나오고 불과 2, 3년 만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카피캣, 즉 모방 제품의 숫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건 당시 두들린 팀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던 씁쓸한 농담이었다고 해요. 자기들이 밤새워 만든 제품이 문구 하나까지 똑같이 베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살벌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비결은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세 가지, 바로 필승 공식에 있었습니다. 첫째, 고객에 대한 집착. 새벽 3시에도 고객 전화를 받을 정도로 문제 해결에 미쳐 있었어요. 둘째, 번개 같은 개발 속도. 피드백을 주면 몇 시간 만에, 심지어 몇 분 만에 제품에 반영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속도였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경험을 한 고객들은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우리 제품을 주변에 알리는 열렬한 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화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첫 고객사가 이거 14개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단 2주 만에 전부 다 해낸 거예요. 이 속도와 진심에 감동한 고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두들린의 HR 이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객 집착이 만들어낸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ATS 시장에서 승자가 된 이태규 대표.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용 문제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 거죠. 바로
대한민국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좋은 일자리는 거의 다 수도권에 쏠려 있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은 어쩔 수 없이 다들 서울로 향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격차였습니다. 지방에 사는 구직자들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는지 아예 몰라요. 반대로 지방에 있는 좋은 회사들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릴 방법을 모르고요. 결국 인재는 계속 서울로 빠져나가고 정작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책임지는 지방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게 단순히 채용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본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태규 대표의 이 철학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될 만한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찾아서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결한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이기는 게임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태규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장 큰 기회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숨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